집으로 돈을 벌려면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강북권 집값 상승률이 강남권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흔히 집을 사려고 할 때 당연히 강남에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식을 뒤집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이 최근 10년간의 서울 집값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남 불패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집값 상승이다라고 한다면 강남이다라는 인식과 반대로 오히려 강북의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북의 이런 재건축 붐이 좀 일면서 그로 인한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이라던가 교통이라던가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가 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미 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가격이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 같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생활 수준이 상승을 하면서 이 같은 상승률, 집값 상승률을 좀 크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집값이 어쨌든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있다던데 좀 어떤 지역들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집값이 상승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앞서 말한 뭐 재건축의 경우도 그렇고 혹은 뭐 도로가 교통이 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의 이유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도시재생 사업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뭐 학교라던가 뭐 공원이라던가 뭐 대형 쇼핑시설이라던가 이런 생활 전반이 좀 고르게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지면 집값 상승을 자연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립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이유로 개발이 좀 지연되거나 혹은 무산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 상승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청암동이 지금 마이너스 27%, 네. 그리고 한강로 1가가 마이너스 21%, 그리고 한강로 3가 같은 경우에는 19%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대표적으로 10년 전 가격에 못 미치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27%, 21%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네,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 지역이 훨씬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강남 집값을 따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10월 25일에 강훈식 의원이 이제 강남과 강북의 집값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다 이런 자료를 내놨는데요. 네. 2013년에 평당 가격이 700 수준이었는데 이번 2017년에는 이제 이 평당 가격차가 900까지 수준으로 격차가 심화됐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지역이 이제 강남구랑 도봉구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기간 2013년에 가격차가 2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3천만 원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세 가격도 동일하게 상승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봉구하고 강남구의 경우에 2013년에는 800만 원 수준의 가격차가 2017년은 1,300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이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최근 10년간을 놓고 보면 강북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이것을 최근 4년으로 좁혀서 보면 오히려 강남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강북의 경우에 이제 15.83% 그리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 20.91%로 최근의 상승률이 높았고요. 또 동일한 상승률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같이 10%가 올려도 가격적으로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차가 좁혀지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는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강남과 강북의 가격 차이는 심한 것으로 네. 보이는데 사실 강북 지역의 경우에 뭐 재개발, 재건축 시장 쪽에서 이제 땅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건축 시장이 좀 과열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직 많은 이슈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투기가 과열되는 건 아닐지 좀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실질적으로 좀 과열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사례만 놓고 봐도 이 수주전에서부터 굉장히 과열 양상, 경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같은 양상들이 재건축 단지 전반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재건축 규제를 피한 음마 아파트, 뭐 장미 그리고 신반포 2차 아파트 이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잠실에서 이제 잠룡 삼총사라고 불리우는 아시아 선수촌 그리고 잠실 우성 1, 2, 3차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들 같은 경우도 가격 계속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개가과 가격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정부 규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과열 양상을 좀 잠식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라 같아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네. 뭐 이제 슬슬 좀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시장의 과열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 재생을 제대로만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네. 이제 도시건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과 이 도시 재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민감한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학계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 재생과 집값 상승률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도시 재생 정책이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집값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값에 대한 이런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 자가 보유율이 46% 수준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집값 상승률이 지속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이고 국지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학계의 의견처럼 큰 연관성 없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재건축 시장 과열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하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